우리 오늘 9월달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좀 헷갈렸던 거 있거나 아니면 맞았어도 좀 고민이었던 문제 있다 하면은 좀 먼저 정리를 해보고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 프린트. 좀 잘 안 됐던 것도 뭐 있어? 특히 확통도 좋고 14번? 21번. 응? 22 22? 12번? 28번. 소리도 물어봐. 질문 없어? 민준이 질문 없어? 29번? 30번? 오늘 9월달 거 이렇게 하고 나서 평정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재작년 9월 모의고사 또 한번 리뷰를 할 테니까 오늘 받았지? 좀 미리 풀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랑 재작년 수능도 줬잖아. 그것도 좀 더 연습해 오면은 그 관련해서 헷갈렸던 문제들 있으면 좀 더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평가원 문제로 약간 입가심 같은 느낌인 거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먹었잖아. 먹었으면 이제 평가 문제를 이게 해서 이제 막 9월 모의고사 할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15분도 해볼까? 근데 좀 최근에 봤던 뭐 여러 가지 강대X나 컨스턴트나 이런 거보다 쉽게 느껴지지 않아? 그치? 모래주머니 효과는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실제로 컷이 높긴 했어. 그래도 좀 용기를 갖고 하나하나 좀 같이 해보기로 할게. 12번부터 보도록 할게. 근데 13번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13번 잘한 거 같은데? 13번 평정에서 배웠던 거 적용 잘했어. 13번에 0부터 그 x축과의 교점 어딘지 궁금해하지 않았지? 0부터 k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다라서 바로 계산했을 거야.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훌륭하게 잘한 거야. 1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12번. 근데 bn이 시그마 캔 1에서부터 n까지의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이렇게. 이게 지금 9월 모의고사 현장이었다 생각해봐. 아니면 수능? 수능 예시로 드는 건 너무 가슴이 떨린다. 9월 정도로 생각해보자. 했는데 12번 정도 문제는 깔끔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그마야. 그러면은 속으로 주문을 외쳐. 도와줘요 동일쌤 이렇게 주문을 외쳐. 아니야 웃으면 안 돼. 진짜 그거 내가 속삭여 줄게. 너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아? 뭘 해? 내가 얘기해 줄게. 뭘 해봐. 뭘 해봐라 할 것 같아? 그래 나열해봐. 들리네 지금. 들린 적 있잖아. 진짜 해봐. SOS 외쳐.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나열이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시그마는. 그러니까 나열을 해놓고 나서 규칙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하라고 하면서 멍 때리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치?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승은 되게 좋은 소재야. 이미 여러 번 연습했던 소재.
홀짝이 계속 나눠지는 애란 말이야. 그치?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열을 해보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를 좀 따져보면 되겠지. 그치? 이게 100항까지 나열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9항까지밖에, 7항? 9항? 뭐, 요 정도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나열을 해놓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뭐 부족하지가 않아. 이 정도는 그냥 쓸 수 있다. 그치? 물론, 뭐, 해설지 풀이나 이런 것들대로 정확하게 뭐, 어떤 식을 분리해서 홀수에 대한 항 분리, 짝수에 대한 항 분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알아놓긴 하되 시험장에서 좀 다급한 상황에서 뭐가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그치? 그럼 일단 이것도 한번 처리해보자. B2는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지? B2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2는 마이너스 1했는데 B2라고 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B2는 2항까지 합인 거야. 여기까지 항. 그치? 이거는 A1 플러스 D지, A2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D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D. 네, 마이너스 D인데, 요 값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 마이너스 2라고 한 거니까,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됐다. 그치? D는 2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D는. 공차가 2라고 하는 게 잡혔으니까, 계산이 이제 편해졌지. 근데 두 번째는, 3항 더하기 7항은 6이다. B3 플러스 B7은 0이다. 0이다? 그치? 이렇게 돼 있지? 그 3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라인까지야. 이 라인까지고 그 다음에 7항까지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야. 그치? 요걸 지금 다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건데 이거 봐보면 그냥 여기 A1 플러스 D네. A1 플러스 D. 여기까지 A1 플러스 D지? 이렇게 하면 지금 D인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A1 플러스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세 개 있는 거니까 3D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더한 게 0이다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도 역시 A 값이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첫 항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그러면 0이 된다. 이렇게 바로 잡히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맞지? 8인 거니까. 그러니까 첫 항이랑 공차가 다 잡혔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 Bn의 첫째 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 규칙이 보일 거야. 쭉 그냥 다 더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산을 몇 개 해봐도 되고 홀수항이랑 짝수항의 규칙 자체가 분리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다. 이거 해보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은 2n-1까지 간다 했을 때 그냥 얘네끼리 다 D야. 이렇게 D, 이렇게 D, 이렇게 D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n이 4야. A7까지는 A1 플러스 3D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바로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되겠지. n-1D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 4 대입했을 때 3D가 되는 거니까. 이 일반항 못 잡아도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 이게 시험장에서 쉽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계산해버려. 그 다음에 짝수항까지 합은 더 쉬워.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보면 D, D, D 계속 D란 말이야. D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D를 그냥 써버리면 되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네. A1 빼기 A2인 거니까 마이너스 D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D가 몇 개 있냐? N개 있다를 쓰면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D가 N개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 문제에서 답 내보면 시그마 하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해서 4까지에 대해서는 A 지금가 아니라 BK지? BK.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1에서부터 5까지의 BK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9항까지 합이 다 나눠져서 계산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을 내보면 여기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까지의 BEK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엔딩 거니까 마이너스 2K. 아까 D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D가 2가 나왔었지? 이게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5까지는 2K 마이너스 6 요거 D가 2였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면 2K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건 빨리 풀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공차 등차 수열이니까 3 대입하면 0이네. 3항이 0이지. 3항이 0인 거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다. 이거는 그냥 0이다. 바로 알 수 있고 여기만 계산 마무리 지으면은 정답이 나오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정답이 된다. 맞지? 마이너스 20.
13번 잘한 사람들 진짜 짝짝짝 칭찬. 13번 문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랬어. 0부터 K까지 정격분 한꺼번에 해서 마무리해라 라고 했던 거 이제 평정에서 배웠던 거 잘 기억을 해줘. 14번 문제 가보는데 이 가족군 나족군 봤을 때 다 친숙해야 돼.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잡아보고 좌표를 이용해서 또 기하적인 특성을 표현을 해보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수1에서 나오는 지수로 함수의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있지만 얘는 그냥 기본적인 수도 없이 나왔던 유형이라고. 그치? 그걸 자꾸 좀 시작을 해보면 되겠지.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한 다음에 y는 x를 여기다 이렇게 그어봐. 그치? 그어놓고 나서 여기다 지수로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지수 함수 그려보면 지수 함수는 이렇게 그치? 로그 함수 그려보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여기다 a,n, bn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어. 원. 그 원을 한번 그어보자. 원을 그어보는데 a,n, bn을 지나는 원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성공해보면 이 정도면 성공. 안 성공. 다시 그려볼게. 이 부분이 다시 그릴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 어디서 원을 그렸어. 원을 그려놓고 관찰해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여기를 AN이라고 둔다 했어. 이 부분이 AN 그 다음에 여기가 BN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짠 내리고 짠 짠 요렇게 해보면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n 루트 10이다 이렇게 얘기해봐. n 루트 10. 그치? 근데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AN, BN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n이고 그냥 여기가 3n이면 된다고.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면은 n 루트 10이 된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을 바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아이디어 좌표를 잡아보는 거. 좌표를 잡는데 여기를 하나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잡으면 요 bn이라고 하는 좌표는 알파 마이너스 n 콤마 베타 마이너스 3n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맞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일반적으로 뭐 연립이 잘 안 되는 형태도 많이 있지만 특히 언제는 연립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같은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있지. 얘네끼리는 연립을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하면 y는 2x승이었던 거잖아. y는 2x승이었던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일단 알파 대입하면 베타는 2알파승. 그 다음에 또 요거 대입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3에는 2의 알파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지금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 2의 알파승이 베타인 건데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알파랑 베타 중에 n 중에 이 문자가 3개나 있는데 뭐를 지워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립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냥 의심 없이 따라가지 말고 왜 하필이면 저쪽을 지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한번 물어본 걸 봐봐.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은 로그 2x랑 만나는 점 2점 원이랑 만나는 2점 중에서 큰 쪽을 xn으로 정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썼던 알파 콤마 베타가 이렇게 오면 이쪽이 베타 콤마 알파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베타인 거네. 베타인 거니까 이 알파승이 지어지는 형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마음대로 막 지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면서 지우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베타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n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베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베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이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승은 3n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식 정리해보면 1-2의 마이너스 n승분의 3n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1분의 3 플러스 1-4분의 1분의 6 플러스 1 그 다음에 8분의 1분의 9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계산 결과가 7분의 170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도 그냥 이제 지수로 함수 나왔을 때 어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상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근데 15번 문제는 곧 평정에 나와. 곧 평정이 나오는데 내가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뭐냐면은 너희 이제 항등식을 봤을 때 평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 항등식을 봤을 때는 네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놓으면 돼.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잖아? 네 가지 중에서 되는 게 있는가를 봐. 뭐냐면은 미분, 그 다음에 적분,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 대입, 네 번째는 개수 비교. 근데 특히 이 두 개는 많이 쓰이고 얘도 많이 쓰이지. 개수 비교도 하는 문제들 종종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써놓고 네 개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형태로 가면 돼. 그치? 근데 특히 평정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데 적분을 해야 될지 미분을 해야 될지가 너희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딱 잡아주면은 그럼 이제 헷갈리지 않아. 적분을 해야 될 때는 언제를 보면 되냐면은 이 곱해미분법을 봤을 때 곱해미분법의 형태가 있을 때는 적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x 곱하기 f'(x) 플러스 fx는 하고 뭐 x 3승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은 이 항등식 항상 그렇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걸 봤을 때 이거는 x 곱하기 fx의 미분꼴인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면 x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 좌변을 적분하면 우변은 4분의 1 x 4승 플러스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치? 요거를 잡을 수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 목세 미분꼴이나 다른 형태의 미분꼴이 있는데 그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미분법이거든. 그래서 수투에서 나오면 반칙이야. 그러니까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법은 되게 제한적이니까 곱해미분법 정도까지만 볼 수 있으면은 그러면 수투 문제들은 가뿐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 미적분 시간이 아니니까 곱해미분법 하나 지금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적분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치? 그러니까 15번 문제 내가 쭉 풀어줄 건데 풀고 나서 식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걸 너희가 받아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쓰였는지 왜 그걸 썼는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복습을 해놓으면 이 15번 문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야. 15번 문제 지금 되게 쉬웠어. 되게 쉬웠던 문제니까 한번 같이 봐볼게. 여기서 가족권에서 1부터 해서 x까지에 대해서 tft d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x의 4승 플러스 8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지. 근데 문제에서 0부터 3까지의 gx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4개 중에서 뭐부터 하고 시작할까? 미분 또 하나 더 보이는 거 있어? 뭐 할 수 있는 형태 있어? 1, 2, 3, 4번 중에서? 그치, 수치 대입도 있지.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분 먼저 해봐도 되고 수치 대입 먼저 해봐도 돼요. 어차피 다 쓰이는 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치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 개를 다 대입할 생각을 해야 돼. 이쪽 0이 되는 경우 있고 이쪽 0 되는 경우 있지. 그러니까 x는 1이랑 x는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보는 거야. x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tgt dt 이게 3 플러스 8 마이너스 3인 거니까 8인 거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 바뀌었다. ft의 dt. 그리고 요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 플러스 3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요 식 한번 고쳐놓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tft dt는 8이다. 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대입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게 일단 대입한 건 필요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보면 여기 xfx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xfx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대입을 하는 거야. 아직 안 배웠나?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xgx. 그 다음에 여기는 12x 3승에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 그치? 그리고 양변을 x로 나눠버려. fx 플러스 gx는 12x의 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 그치?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났어. 왜냐면 아직 나조건 쓰지도 않았잖아. 이 나조건이 fx는 x 곱하기 g 프라임 x였거든? 그치? 그래? 잘못 썼어? 48x 24 그냥 양쪽 x로 나눈 거였지? 양쪽 x로 나눠버리면 24x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고마워.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fx 자리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대입을 해버려. g 프라임 x를 대입해. 그치? 그럼 이제 뭐가 보여? 곱해능법이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적분을 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적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x 곱하기 gx라고 하는 거는 4x의 3승이지? 4x의 3승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어차피 지금 0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면은 양쪽 x로 나눠서 gx 나오면 정답이 나왔다. 그치? 근데 이 짧은 문제풀이에서 쓴 걸 한번 봐봐. 요거 수치 대입인 거야. 수치 대입.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지금 미분이지. 여기 이 부분 지금 적분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수치 대입 개수 비교 빼놓고는 3개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면 항등식 관련한 문제들 풀이가 좀 훨씬 쉬워질 거야.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 응? GX를 2차로 보고? GX가 2차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어디? 이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3차? 3차여도 되는 거 아니야? fx가 3차고 g'x가 2차면은 이렇게 곱하면 3차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3차끼리 지어지면 또 2차 되는 거잖아. 개수가 서로 반대면은. 근데 반대일 수가 없나? 이 문제에서? 반대일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 개수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개수가 숫자가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해됐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16, 17 20번은 넘어가도 돼? 20번 있었나? 20번 있었네. 20번 문제는 뭐 대칭성, 주기성 생각하는 문제들 이제 슉 접근하고 가면 되는데, sin x 빼기 1이면 여기 이렇게 칸을 잘라서 여기 x축이라 이렇게 보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야.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쪽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sin x 빼기 1이면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 파이고,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마이너스 루트 sin x의 빼기 1이면 일단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치? 이렇게 바뀌었는데 1만큼 뺀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 빼기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루트 2 빼기 1이 되게끔 한다고 하면은 얘는 뭐 대략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 다 써보면 여기는 이렇게 루트 2 빼기 1인 거야. 요 지점이 루트 2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그냥 다 정답 나왔지? fx는 ft인데 이거 아직 헷갈리는 사람들 있으면 반드시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좀 주의를 해줘. 방정식 fx는 ft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정식 fx는 ft. 방정식 fx는 ft라고 하는 거는 ft 자체는 그냥 상수 함수인 거야. 상수 함수인데 그걸 그냥 숫자라 생각하면 돼. fx는 숫자다의 방정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fx랑 y는 ft가 있으면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상수함수인 거예요. 요건 상수함수고 fx는 우리가 좀 전에 그래프를 그린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3개가 되는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 요렇게 하나 둘 셋 요건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을 바로 내보면 여기 일단 0파이 2파이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계산이 되는 거고, 이 위쪽은 여기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여기 어딘지는 우리 관심이 없어. 여기 주기성 생각하면 대칭성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가 2분의 3파인 거니까 2분의 3파에다 곱하기 2를 이렇게 좀 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정답이 쉽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그죠? 2분의 13파이라서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 이 21번 문제는 만약에 얘를 평균 변화로 생각하려고 해서 좀 너무 어려웠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다가 뭔가 막혔다 라고 하면은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21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어려웠던 문제인 건 맞거든. 근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포인트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2분의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문제풀이의 열쇠는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등호가 훨씬 중요해. 등호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는 부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쓰는 거지,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 얘가 특수한 상황이고 요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문제 못 풀었어도 좋은데, 아니야, 좋진 않아. 근데 어쨌든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등호를 봐야 된다. 이 등호를 강하게 색칠해 놓고 시작을 해. 수능 시험장에서 색깔 펜은 없겠지만 뭔가 강하게 표시를 해 놓으라고. 그럼 뭐가 보이냐면은 얘는 그냥 다리 역할이었던 것 뿐이고 2K8과 2K-8과 4K 제곱 플러스 14K가 같을 수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 같을 수 있나. 이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는데 물론 없을 수도 있지. 여기가 지금 뭐 1이고 여기 3이면 둘이 같은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같은 경우가 있는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지 하면서 K값이 뭔지를 계산해보는 거야. 그럼 4K제곱에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0인 거니까 4로 나눠버리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 이게 잡히고 KK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다 한번 대입해봐.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0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고 이쪽도 마이너스 10이야. 그치? 그 다음에 K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12. 그리고 역시 이쪽도 열리고 여기도 12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1이라고 열리고 이 사이에 지금 들어간 값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는 뭐 양쪽의 극한을 취해서 X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대로 fx는 그냥 간단하게 개수 비교를 해봐도 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참수를 했으니까 x 3승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써도 되냐? 문자 이렇게 복잡한데 써도 되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계산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 2분의 f0 f1이지? f1 빼기 f 마이너스 밑에 거는 f에 k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니까 f0 빼기 f 마이너스 이게 봤지?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1대를 지금 아니지? 맞지? 요게 지금 마이너스 10인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21대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에 0 대입한 거랑 f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또 마이너스 24대를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C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C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1 더해서 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빼면은 C끼리 지워지지.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워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문자가 3개고 등식이 2개지만 사실상 C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A, B 값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C 값은 모른 채로 끝내도 되냐? 라고 물어봐야 돼. 돼. 이유가 뭐냐면 F'3을 물어봤거든. F'3인 거니까 마지막까지 C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이런 것들 알고 가기에 좋은 문제였던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민재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 졸려? 응. 다 나열해봐야 되는지? 아니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나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헷갈리네. 다 해봤어? 석준이 어땠어? 22번? 아니? 22번 이제 이런 좋은 질문을 했어. 제가 맞긴 했는데 다 나열을 해봐야 되는 거냐? 기본이 나열은 맞는데 이 문제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는 일단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am 플러스 1이 am 빼기 3분의 2k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의 an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거는 am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k. 이거는 나중에 쓰기로 할까? 역 추적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하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밖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파악해 놓으면 돼.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은 첫 항을 K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문자를. 그치? K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5항도 줬어. 5항도 0이다 이렇게 줬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듯이 역방향 계산도 해보고 정방향 계산도 해보고
하면서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은 문제풀이가 좀 원활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대로 한번 가볼게. 이 문제의 또 특이했던 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조건이 따로 없지. 그치? 그냥 는 0이라고 돼 있었던 거니까 이게 뭐 AN이 양수일 때, AN이 음수일 때, 뭐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런 조건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쭉 나열하면서 가보면 돼. 3분의 K, K에서 3분의 K 뺀 거니까 3분의 K. 마이너스 K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K제곱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더 가도 돼. 더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역방향으로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역방향 계산도 어렵지 않거든? AN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분류를 해보면 AN은 AN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K인 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보면 AN은 마이너스 K분의 1에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쪽은 3분의 2K만큼 더하면 돼.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K 당연히 0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갈 때 역시 또 3으로 간다고 하면은 3분의 2K. 여긴 또 0. 그대로 쓰면 돼. 여기서 또 한 번 가면 3분의 2K 되었으니까 3분의 4K. 여기는 마이너스 K분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지금 식을 쓰면 된다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3분의 K일 때는 이 두 개로 연결되고 마이너스 K제곱일 때는 이 두 개로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그치? 지금 연결고리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연결고리 없으니까 이 두 개에서 이 네 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치? 그거를 보면서 남아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냐 요것만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왔잖아. 2항 곱하기 3항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둘이 곱한 게 음수여야 돼. 근데 K가 양수라는 조건도 있었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뭔지 곱한 게 양수지? 안 돼? 이건 되겠다. 3분의 K랑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K랑 마이너스 3분의 2. 첫 번째 후보 A2, A3를 봤을 때 3분의 K랑 이거 그냥 지우고 쓸게. A2랑 A3를 봤을 때 3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5K.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끝났지? 요렇게 하면 음수니까 돼. 3분의 4K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써야지. 마이너스 K제곱에 3분의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에 여기 3분의 2K는 되네.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거의 조건에서 이제 물어봤던 건 K제곱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온 상황이 어떻게 됐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야 되겠지? 3분의 K에다가 3분의 2K를 뺐을 수도 있어. 그치? 이거 하나는 해보는 거. 3분의 2K를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K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빼기 3분의 2K를 했을 수도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K를 했을 수도 있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빼기 3분의 2K를 했을 수도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K를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겠다. 그치? 준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 지금 마이너스 K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K제곱 여기 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하면 이렇게 지금 다 써놓고 계산 마무리하면 여기에서 요 값은 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는 3분의 4K 여기도 3분의 4K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K 여기도 3분의 2K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해서 정답 찾아보면 여기서 안 되는 것만 골라. 아이고, 안 되는 거 골라보면 이거 가능하지? K는 2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K제곱은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돼. 이만큼이 다 음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양수란 말이야. 양수니까 양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잡아버린 거지. 마이너스 K 세제곱이 3분의 4K다 하나씩 이렇게 지워버리면 K제곱이 산 거니까 OK 이건 돼.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안 되지? 이렇게
9호가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K제곱 값이 2. K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로. 계산을 잘못했네. 4 더하기 2 더하기 K제곱이 3분의 4였네. 3분의 4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3분의 2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더해버리면 되겠다. 괜찮아? 여기 K제곱이 4 이렇게. 확통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확통 문제. 작년에 2등급 컷이 확통 90점이었어. 이 시험지. 그리고 1등급 컷이 94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강덱스 풀다가 푸니까 쉬운 것도 맞는데 그냥 시험지 자체도 쉽기는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풀 수 있게끔 요 정도의 문제들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지? 29번 문제 하나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28번, 30번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 근데 29번 문제는 역시 28번보다 쉬울 때가 많지?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는데 뭐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냐면은 통계 부분에서 자꾸 막히는 사람들은 이거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해봐. 그러니까 B 얘가 N 이렇게 정규분포를 한번 바꾸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 다시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거. 이 원리를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표본을 내가 뽑아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에서 얘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가서 얘를 시그마 제곱에 m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시그마 제곱을 n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 형태가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갔던 형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헷갈리면 써놓고 나서 자꾸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여긴 지금 뭐 표본을 추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16,200번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써보는 거야. 16,000 3분의 2 확률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는 평균이 1800이 나왔을 거야. 여기다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버리면 그러면 3분의 1을 한 번 더 했을 때 3600이 나와서 6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맞지? 이거 내가 개념 설명할 때 계속 반복했던 건데 자꾸 표준정규 분포로 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유는 크게 두 개야. 첫 번째는 그냥 표준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는 원리는 이거거든? 5700번 이하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 16200 C 하고 0 한 다음에 여기 3분의 2에 0승에 3분의 1에 16200승 플러스 16200C1 하고 3분의 2에 1승에 3분의 1에 16119승 플러스 점점점. 이게 제일 정확한 계산이야.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항분포로 생각해서 하나하나를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처음에 이항분포에서 배웠던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다 더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시행횟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던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그냥 1번 계산이 끝난 거야. 1번 계산 끝난 거고, 2번 계산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4 이하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함수를 결정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간 횟수를 만약에 x라 둔다 하면은,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간 횟수는 16,200에서 x만큼을 뺀 요 값이 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5,700보다 작거나 같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x라고 하는 거는 195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지금 바로 적용을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계산 끝났네? 문제 풀이 마무리해보면 px가 195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드디어 요 방향으로 지금 오는 거지. 그치? 요거 지금 계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p하고 그 다음에 직값이 시그마 60분의 그 다음에 1950에서 빼기 하고 1800을 이렇게 빼서 계산을 마무리를 하면은 된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해보면 이게 2.5가 나와. 2.5라서 정답은 0.5에다 0.494 더해서 0.994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기다 1000 곱했으니까 994가 정답. 맞지? 이 흐름만 잘 알고 있으면 웬만한 통계 문제는 진짜 쉽게 풀려. 근데 자꾸 어디에서 너희가 미스가 날 때가 있냐면은 이항분포 문제를 보고 그걸 정규분포로 바꾸는 게 좀 헷갈려서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안 돼, 이제. 11주 남았어, 우리. 한 주, 일주일 지났네? 일주일 지났네? 하다 보면 수능이야. 그러니까 확통도 같이 좀 열심히 해보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
내가 세어볼게. 1명, 2명, 3명, 적어도 4명 정도는 확통 열심히 안 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5명이다, 5명. 5명. 확통만큼 정직한 과목이 없어. 수원스트는 약간 까칠한 애들이야, 수원스트는. 근데 확통은 진짜 정직한, 하는 만큼 6개, 7개는 가뿐히 맞아. 그거를 계속 미룬다?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나랑 상담하면서 또 이렇게, 아직 확통은 좀 다 안 해서요. 10월달 교육청 시험 한 번 더 했거든? 그거 보고 나서 아직 확통은 좀 다 안 해서요. 실무나 이제 모의고사 수업까지 연계하면서 확통도 같이 섞어서 계속 많이 할 테니까, 여기가 수원스투를 더 어려워하고 수원스투에서 많이 틀리니까 뭐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수원스투 배점 자체가 74점이잖아? 그치? 훨씬 높지, 확통에 비해서. 그렇긴 한데 확통에 있는 점수도 26점도 버리면 안 되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다 맞을 생각을 해야지. 제발 확통모랑 한한수랑 이 2개 좀 열심히 해줘. 아이고. 2문제 더 마저 설명하고 우리 오늘 평정으로 넘어가 보자. 28번 문제로 가볼게. 28번 문제가 30번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30번부터 먼저 보자. 이 30번에 내가 줄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에 줄치거든. 뭐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줄 쳐놨어 나는. 그치? 그 다음에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보면은 그냥 문제 풀지 말고 나는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0 이상 2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A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나눠서 풀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근데 B가 2 이상이래. 그러면 이거는 2 이상인 경우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여사건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여사건? 여사건이 더 빠른가?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어떨 땐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여사건으로 세는 게 훨씬 빠를 때도 있고, 어떻게 하든 비슷하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이거에 대한 판단력을 자꾸 기르면서 가게끔 연습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A가 0일 때, 0개일 때를 본다로 하면은, 이거는 나머지 B, C에다가 지금 다 주면 되겠지. 그치? 중복조합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흰공 4개랑, 흰공 4개, 세모라고 할까? 세모 4개? 이렇게 쓰자. 흰공 4개랑, 그 다음에 검은공 4개가 있어. 이렇게. 그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써놓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은, 2H4 곱하기 2H39. 2개를 중복해서, 4개를 중복해서 2명에게 주고 2명에게 주고, 이렇게. 그치? 계산해보면, 여기는 25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요거 6간이 좀 쉬울 것 같아. 나조건을 바로 적용을 해보면, 어차피 B가 받는 공이 0개이거나 1개일 때 요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0개일 때는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 근데 B가 받는 게 1개일 때는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따라서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25 빼기 3인 거니까 22다. 이렇게 좀 쓰면 돼. 그치? 벌써 하나 해결했네. 두 번째, A가 1개일 때는 똑같은 구조를 계속 가면 돼. BC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써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생각을 해봐. 여기서 막 계산하면은 이거 틀리기 딱 좋은 게 객관식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 답이 없어서. 그치? 근데 주관식이면 돌아갈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미리 꼭 옆에다가 뭐 2 곱하기라든가 곱하기 2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꼭 해줘. 이거 써놓는 게 엄청 중요해. 왜냐면은
A를 나는 흰 공이나 검은 공 하나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잖아. 풀 거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2 곱하기를 써줘. 너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확통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확통모처럼 좀 어려운 문제들 들어가면은 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평가 문제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도 이런 계산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쳐줄게. 확통에서 요걸 좀 가장 중심으로 잡고 갈 수 있도록 해보자. 나머지는 2H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H4가 되는 거. 그치? 뭘 잡은 거냐면 A 한 개를 그냥 W라 생각해 본 거야. W라 이렇게 가정한다고 하면은 2H3 곱하기 2H4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계산은 4C3에다가 곱하기 5C4가 된다. 그러니까 2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20에서 나머지 계산은 지금 구조가 똑같아. 계속 여집합은 30 빼면 돼.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17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지. 나처럼 하면 틀린다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치? 이거 써놓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진짜 주의해. 그러니까 약간 강박적으로 집착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 수능 끝나고 나서 곱하기 2 안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어. 어떤 친구 왔는데 79점이래. 79점? 아니지. 77점. 77점 나온 애들은 3점짜리 하나 틀린 거지. 그치?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한다고. 그치?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제대로 계산하는 것들 연습하기. 2 곱하기 17은 34.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야 돼. 세 번째는 A가 이제 2개일 때 하면 되겠지? A가 2개면 여기도 2 곱하기 써야 될 거 아니면 그냥 계산하면 될까? 써야 돼,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지. 2개면은 일단 구분을 해야 되겠지. 색이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먼저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쪽에다 쓸게. 다시 한번 A가 2개일 때, 2개인데 첫 번째로 색이 같은 경우, 색이 같은 경우면 그러면 그것도 역시 2를 곱해줘야 된다고. 2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도 역시 W라 생각해 볼게. 이렇게 본다라면은 두 명에게 주는데 2H2겠지? 2H2에다가 2H4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된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치? 그럼 3C2 곱하기 5C4, 3C2 곱하기 5C4 해버리면 얘는 3, 5, 15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은 그대로 똑같은 여사건인 거니까 또 3을 빼버려. 3을 빼면은 여기는 곱하기 2 해줘야 되지? 이게 24가 된다.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색이 다른 경우 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2 곱하기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그냥 각각 하나씩 빼보면 되는 거니까 2H3에다가 곱하기 2H3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는 4 곱하기 4 16 잡혔고 16 빼기 3을 하면은 13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치? 이런 확률 문제를 풀 때 여기는 그냥 93이다 바로 경우의 수 정답이 나오네. 그래서 24 문제에서 나온 거 여기 22, 그 다음에 34, 24, 13 이렇게 더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치? 뭔가 늘 주관식 문제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수 있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좀 확인하면서 푸는 연습해 보도록. 그렇지? 그 다음에 그 28번 문제 하나 더 보고 평정으로 넘어갈게요. 28번 문제는 F4가 짝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 F4가 짝수일 때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면 이건 지금 조건부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럼 분모에 들어갈 애들이 뭐고 분자에 들어갈 애들이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봐야 되겠어. 그치? 일단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는 경우를 나눠놓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1, 2, 3, 4에서 역시 1, 2, 3, 4를 이렇게 가는 거. 1, 2, 3, 4를 이렇게 가는 거.
근데 F4가 짝수일 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면 돼. 그치? 다 경우를 나눠놓고 나서 F4가 짝수인 것만 따로 취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A가 B의 약수이면이라고 돼 있어. A가 B의 약수이면.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2, 3, 4 약수거든. 그치?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라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FA는 FB의 약수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건 뭐냐면은 F1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F2, F3, F4의 약수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가야 돼. 이거 하나는 이제 보장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알 수 있는 걸 최대로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치? 나머지는 해볼 수밖에 없지. F1이 1일 때부터 시작해보는 거. 1일 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경우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 F2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보면 반드시 뭐의 약수여야 돼? F2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F2는 반드시 뭐의 약수여야 돼? 여기 이 말 있었잖아. FA는 FB 약수이다를 됐었잖아. 그치.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이다 그랬잖아. 대답 너무 잘했어. FA는 F4의 약수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F3은 뭐의 약수여야 돼? 따질 게 없는 거지. 그치? 6이 없잖아. 6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보면 F2가 F4의 약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 세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 1. 그 다음에 1, 2. 빠짐없이 겹치는 거 없이 세려고 하면은 이렇게 경우를 크게 나눠. 2로 보면은 2, 2. 그 다음에 2, 4. 그리고 나머지는 3, 3. 여기 4, 4.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세보면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는 전체 8개잖아. 8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되냐면은 F3은 아무 곳이나 다 돼.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32다. 이렇게 써버리면 첫 번째 식이 완성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은 왜 문제 풀 때 특히 조건부 확률에서 진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옆에다가 분수를 미리 그려놔. 분수를 어떻게 그려놓냐면은 요렇게 32 더하기 꼴인 거야, 지금. 분모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분자 부분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도 되고, 근데 내가 좀 정확하게 얘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분모를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걸 좀 보여주도록 할게. 32라 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건 F4가 짝수일 때라 했어. F4가 짝수일 때는 어디냐면은 여기 요게 F2고 이쪽이 F4거든. 전부 다 이 순서상이. 그치? 그러니까 짝수인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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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군데 있네. 그치? 5군데인데 여기도 곱하기 4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5 곱하기 4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 경우는 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해볼게. 두 번째 경우를 따져보면 1, 2, 3, 4에서 역시 1, 2, 3, 4로 이렇게 가. 근데 이번에는 F2가 F1이 2인 경우를 해보자. F1이 2인 경우. 얘가 2인 경우를 이렇게 따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치?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F2랑 F3이랑 F4랑 이런 애들이 있지. 다 얘가 공통점이 있거든? 뭐의 배수가 될까? 2의 배수가 돼. 그치? 이게 2의 배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치? 이게 엄청 중요했네. 이거 있지? 이 문제 풀 때 얘만 잘 잡았으면은 문제 푸는 게 엄청 수월해졌던 거야.
F1은 F2, F2, F3, F4의 약수다. 얘를 알고 푸느냐 못 알고 푸느냐가 결정적으로 이 문제 풀이에서 빙글빙글 도느냐 빨리 푸느냐의 열쇠였던 거니까 요걸 좀 잘 기억을 해줘. 이거 이용하니까 얘도 지금 바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 어차피 이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잡힌다고. F2, F3, F4 역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F2랑 F4야. F4 이 두 개의 관계를 지금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얘네들 F2가 F4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이것도 역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 경우가 짝수가밖에 안 되는 거니까 2224랑 44랑 요렇게 세 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F3은 어떻게 돼야 돼? F3도 이게 배수여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되겠네. 얘는 두 개 간다. 2랑 4 두 개 가다. 그치?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해버리면 전체 3개잖아. 3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6이라 이렇게 체크하면 되지. 여기다가 6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바로 계산해버려. 여기에서 이거 지금 다 짝수인데? F4가 다 짝수지. 여기 얘네들이 지금 다 짝수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짝수잖아. 짝수인 거니까 여기는 6을 그대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버리면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 2, 3, 4에 대해서 1, 2, 3, 4 이쪽도 1, 2, 3, 4 이렇게 잡아놓고 F1이 3일 때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그거는 F2, F3, F4는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 그치? 3의 배수가 F3, F2, F2, F3, F3, F4가 전부 다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이 다 3의 배수여야 된다고. 이 경우는 3의 배수.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다 3이 돼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뭐 더 볼 게 없네? 여기 그냥 1이네. 여기 그냥 1인 거. 1인 거니까 여기 1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3이었으면 F4도 3인 거거든? 짝수가 아닌 거니까 여기 0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 하나만 해보면 되겠다. 나머지 계산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1이 4로 가는 경우. 요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거는 2, 3, 4가 전부 다 4의 배수여야 되지. 그치? 이번에는 얘가 통으로 다 4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한 개밖에 없는 거. 그치?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1 써야 되고, 그 다음에 F4도 4하면 짝수인 거니까 당연히 1을 그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정답이 된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1명, 2명, 3명, 4명, 6명 정도는 확통, 약간 수원스트에 비해서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은데? 밀리지 않게 열심히 해줘. 이 평정으로 가보자. 평정. 우리 152쪽으로 가면 돼. 152쪽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부터 보면 되는 상황이야. 맞지? 맞지? 앞쪽에? 그런 거 있었어? 우리 157쪽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맞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러니까 157쪽까지 했던 내용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였고, 혹시 159쪽에 있는 문제 좀 풀어왔어? 아니야? 응. 소율이 풀었어? 아니야? 뒤에 기출은 어때? 이해는 됐어? 풀어봤어? 응. 요 53, 54번 두 문제 정도만 아니야 53번이랑 55번 두 문제 정도만 잠깐 해보고 우리 바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지금 석준이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나? 응. 56번 해보고 있었어? 응. 곧 설명할게. 그냥 문제 읽어보고 접근만 한번 해봐. 응. 하고 있어. (53번) 좀 고민되는 사람들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 이 gx가 0에서 x까지의 ft dt 빼기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x에서 2까지의 ft dt. 그치? 근데 대입을 할 때 가족권을 당연히 봐야지. 가족권에서 G0과 G2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대입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G에 0 대입하면은 여기는 통으로 0 없어지고 마이너스 0에서 2까지로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 G2는 하고 이쪽이 0에서 2까지의 FTDT인데 뒤에 끝도 없어져. 둘이 이렇게 지금 곱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치?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에서 2까지의 FTDT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제곱 안에 있는 숫자는 이 정적분의 값은 0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뭘 더 하려 하지 말고 일단 나온 조건인 거니까 킵해놓고 나 조건으로 가보는 거야. 나 조건 해봤더니 G'0은 4라 했으면 당연히 GX를 미분할 생각을 해봐야지. 미분해보면
G 프라임 X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얘 미분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잘 연습했던 거잖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0에서부터 x까지의 t-2 dt 이거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이렇게 있으면? 다시 그리려면 이제 그릴 수 있어? 아니면 또 헷갈려? 절대값 t-2 dt 일단 요 함수를 fx라 봐보자. 그러면 f'x는 뭐가 된다 그랬지? 이게 복습이야? 뭐야? 절대값. 잘했어. 근데 여기다 그대로 요거 x를 그대로 대입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지금 붙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왜 그렇게 했는지 원리까지 다 설명했던 거였잖아. 절대값 t-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 생각하면은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었던 거였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원래 이렇게 지금 보면은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지금 원래 함수라고. 그치? 근데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는 건 도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고려를 하면은 증가 구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다만 요 감소 구간이 반대로 증가로 뒤집혀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리고 연속인 함수를 지금 계속 연속이 되게끔 연속인 함수를 안에 있는 함수가 계속 연속이, 그러니까 이 정적분이라는 함수가 계속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함수를 이쪽으로 요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요렇게 붙인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기억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었지?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f0은 0인 거니까 이렇게 만든다 했던 것까지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문제 지금 풀 때 한번 적용해 보면 g'x라고 하는 건 fx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 fx야. 그치?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빨리 돼야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fx. 그럼 이 상황에서 g' 문제에서 0을 줬으니까 g'0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f0. 그치? 그러면 g'이 0이 말이야. f0이 2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 f0은 2다. 이렇게 바로 정리해버리면 되겠다. 그럼 다 끝났잖아. 여기서 f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상황. 그치? 해놓고 나서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다. 0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dx를 계산하면 요 값이 0이다. 요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다. 그치? a는 마이너스 3분의 10 나오면서 f3은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55번은 이 당시에 3년 전 6월 모의고사잖아. 좀 괜찮게 푸는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거나 틀렸던 문제야.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그냥 해석을 좀 잘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들이 있었어. 요거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gx가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의 절대값 ft dt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거 x는 1과 x는 4에서 극소를 가진다 했으니까 좀 전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연결시켜보면 얘도 이렇게 쓰는 거 돼야 돼. 절대값 f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fx인 거야. 그치?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풀이는 두 개로 갈려. 어떻게 갈리냐면은 절대값 fx 그려놓고 나서 그 함수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켜놓고 나서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어. 그치? 아니면 fx 자체를 그냥 하나만 그려놓고 나서 거기에서의 근의 관계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 둘 다 해보면 도움이 되거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1이 있고 4가 있는데 얘네 각각 극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무슨 대가 존재할까? 극대가 존재하겠지. 그치? 극수랑 극수 사이에는 반드시 극대가 존재한다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어딘가가 지금 C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본다로 하면은 여기에 근인 거야. 1과 C랑 4가 각각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볼 수 있어. 는 0이라고 놓은 거야. 그치? 부호 변화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함수의 근이 얘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놓고 나면은 이거거든? fx 플러스 1은 fx일 수도 있고 아니면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fx일 수도 있어.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잡고 가면 그러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쪽이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려고 그래.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근이 최대 몇 개일까? 이거 이 근이 최대 한 개라고 봐야 돼. 왜냐면 이거 지금 1차 방정식이거든. 그치?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은 그냥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겠지. 그치? fx랑 fx 플러스 1이랑 같다 놨을 때 2차 식이 지워져 버리거든. 2차 식이 지워진다는 거 하는 거 이해돼? ax 제곱으로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쪽도 a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ax 제곱끼리는 지워지지. 한 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치? 밑에 거는 어쨌든 우리 지금 3개 다 나와야 되거든? 1과 C랑 4가 3개 다 나와야 돼. 여기가 지금 2개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2개. 그러니까 3개가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근데 f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fx랑 같다라는 거 이거 둘이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여기서 얘 밑으로 이렇게 생겼었다 하면은 이렇게 생겼었다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서 함수값이랑 여기서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둘이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지. 그치? 이쪽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지. 아까 2개라 했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밑에 있는 애랑 얘랑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를 이거는 언제 나오냐? fx 플러스 1은 fx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f3이랑 f2가 같다. 이런 식으로 1차이가 나는 함수 x 차이가 1차가 나는데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여기 요렇게 얘랑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1차이 여기도 이렇게 1차이 이렇게 나눈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거는 위치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는 보장이 돼. 이 부분은 이렇게가 지금 1인 거야. 1. 그치? 1이고 여기는 몇인 거냐면 여기는 4라고 이렇게 봐야 돼. 4. 그치? 1, 2, 4, 5 이렇게 지금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석준 이거 이해돼? 응. 소율이 이거 이해돼? 응. 헷갈리면 얘기해줘. 1, 2, 4, 5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결론은 나왔어. 결론은 여기 1과 5가 서로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대칭성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지금 3인 거. 3 이렇게 잡혀서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은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 차이 개수는 2지. 2라고 했으니까 2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할 때는
그냥 1, 2 이런 거 대입하면 되겠다. 4, 5 대입해도 되고. F1이랑 F2가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면 K 값이 나오면서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맞지? 우선 다음 단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 혹시 좀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면 다시 얘기해줘. 윤재 이거 이해됐어? 윤재 괜찮아? 이 다음 단원에 162쪽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두 번째 게 나오는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x-t ft의 dt 이거 이제 계산을 하는 형태인데 고2 때 많이 배웠던 유형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 t 자리에다 그냥 x 대입하면 안 돼. 그치? 원래는 우리 여기 도함수에 그냥 대입했었지. 그치? 그 안 되는 이유가 이 x가 계속 바뀜에 따라서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이 함수 안에 있는 함수 자체가 달라지거든. 그치? 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연습이 돼 있어. gx라 놓은 다음에 무슨 분리를 한다? 변수 분리. 변수 분리하는 문제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떠올리면 되지. 이 t라고 하는 적분 변수랑 무관한 x 같은 거는 밖으로 꺼냈었지. x, a부터 x까지의 ft dt 하고 그 다음에 빼기 a부터 x까지의 tft dt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놓은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면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고배민법 써보면 얘 곱하기 n 거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빼기 x, fx 이렇게 지금 본다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지워버리고 나면은 g'(x는 a부터 x까지 ftdt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건데, 여기 x 대입했을 때 0 되는 구조 있지. 이렇게 되면은 얘 앞에 거 미분하고 ftdt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돼. 만약에 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돼 있다 해봐. 제곱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냥 이게 다 뒤에 지어지고 2x 곱하기 인테그랄 ax에서 x까지 ftdt 이렇게 나와.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나는 불안하다 하면 그냥 변수 분리해서 미분하면 되고, 그치? 그래서 요 얘기 한번 참고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에 대해서 ft dt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3x를 쓸까?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봐. 아니다, 여기다 미지수를 붙일게.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이런 식으로 써볼게. 여기 책 있는 대로 쓰자. x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 구조는 알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안, 이거 자꾸 필기가 이상해지네. x-t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렇게. 뭘 알고 가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0 한번 대입해 볼게. 이만큼을 gx라 생각해서 0을 대입해 보면 g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미분 한번 하면 g'x는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니까 바로 써도 돼. 0부터 x까지의 ft dt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잖아. 그치? 하고 나면은 0 대입했을 때 g'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x를 적어도 인수로 몇 개 가진다는 얘기일까? 적어도 몇 개? 2개. 그치? 그럼 이제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치? x를 2개 같지는 않잖아, 얘. 그치? x제곱을 2개 같지는 않는 거니까 문제가 틀리게 된다.
전형적으로 약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는 왜 실수를 잘 잡아내라가 내 말의 요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요 정답분할이 된 함수는 0인자 2개 같겠네? 이 생각하고 시작하면 좀 유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참고를 좀 해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 만약에 1이었어. 그럼 x-1의 제곱을 2개 가지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치? 여기 165쪽에 있는 최악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 최악의 문제 풀어보고 된 사람들은 167쪽에 적용하기 문제도 조금 더 접근해볼게. 에헤이, 요거 예제 1번 잘 안 된 사람들 있는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ft dt를 미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암산이 되겠네. G'X는 요거 미분하면 EX에 그냥 A부터 X까지 FT DT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암산하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자고. A부터 X까지의 X제곱은 T랑 무관한 변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간대요. FT DT.
하고 빼기 한 다음에 뒤에 부분은 a부터 x까지의 t제곱 ft dt를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기서 얘 곱하기 얘 x 변수 두 개가 있다 라고 보면은 g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g'x는 하고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미분 2x 뒤에 거 쏙.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면 x제곱에 fx 한 다음에 빼기 x제곱에 fx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미분 결과다. 맞지? 예제 2번은 8x가 나와야 돼. 예제 2번 8x. 그리고 57번, 58번 이 두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고 이게 59번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유형들이 계속 인테그랄 들어가 있는 정적분에 대한 문제들이 20번 정도 급에서 많이 나와. 이 문제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 57번 하나만 설명하고 우리 오늘 수업 끝낼게. 57번만 빠르게 해볼 테니까 이것만 한번 잠깐 보자. gx가 인테그랄 2부터 x까지에 대해서 fx 빼기 ft dt 이게 들어있지? 그럼 우선은 여기서 g2는 0 함수값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x는 0에서만 극값을 가진다. 오직이란 말 되게 중요해. 오직 x는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지점에서 미분 아까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일단 gx를 변수 분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해. fx도 x에 대한 식인 거니까 t랑 무관한 애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먼저 꺼내놓으라고. fx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에 대해서 1dt인 거야. 이렇게 쓰면 되지. 빼기 하고 그 다음에 2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 d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치? 하고 나서 미분을 해보면 g'x는 고배민법 쓰면 여기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f'x에 곱하기 x-2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얘기인데 도함수가 g'x인데 이 도함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둘의 곱을 부호 변화를 한꺼번에 관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하면 헷갈린다. 여기에서 잘라놓고 나서 부호 변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접근해 볼게. G'0은 0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왜냐면 지금 -2 곱하기 F' 0인 건데 애초에 0에서 극값을 가진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G'0은 0인 거니까 F'0도 0인 거. F'0도 0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gx가 이거 문제 있어. g'x가 x-1을 하나 인수로 가졌거든? 근데 2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 이거 only x는 0이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 f'x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될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치? x-1을 홀수계로 인수로 가져야 돼. 홀수계로 인수로 가져야 둘이 곱하면서 x축에서 튕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짝수계로 인수를 가지면 x-2에서 지금 통각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러면 그 값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치? 근데 애초에 fx는 3차 함수였으니까 미분한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는 x-1을 홀수계 가진다라면은 얘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f'x는 x-1을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더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네. f'는 0이라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그냥 x가 된 거야. x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원래 1인 함수를 미분했던 거니까 3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f'x는 3x-2 곱하기 x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보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g'x라고 하는 거는 x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확실하게 보이잖아. 0에서는 튕긴 거고 0에서 튕긴 거고 2에서 지금 통과한 거. 그치? 아니지? x-2 곱하기 x였던 건데
G+X는 여기 내 제곱을 잘못 썼네?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0에서 통과하고 2에서 접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0에서 그 값 하나만 가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나머지 부분들 좀 숙제로 해보기로 하고 169쪽까지 연습 좀 해오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재작년 6월 모의고사도 풀고 또 수능도 좀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학통모 열심히 풀어오고.